사냥 및 도군명령, 연평에서 살아남은 용사, 산행구조 투쟁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이정남 후에 5분의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정이 끝난 가운데 서울 성모병원에서 치료와 간단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정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가실 때 마치 시체를 싸듯이 하얀 이불로 온 전신을 머리까지 덮어서 씌우고 구치소로 기소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체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51.6%의 여러분도 역시 지체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안쓰러움은 차지하고 해도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태극기 혁명 국민대 제15차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대회가 열기 전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느닷없이 이 작은 집회에 백업 사회로 움직이고 기자회견하고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애국한다고 돌아다닌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의 아이콘이신 손상대 교수께서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급히 사회로 발탁이 돼서 모자라는 능력만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쪽이 채워지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원래 그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기 전에서부터 사주고 가지고 이제 시컷 돌아다니긴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매일 구치소에서 저희는 그걸 서청대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집회를 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고 있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출정 행사를 아침 8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이 미안한데 새벽 5시에 일어나야 구치소 8시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기 사회랑 병행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여러가지 복잡한 점도 많고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이번에 자유군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자유군에는 젊은 지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아무래도 저 같은 노인보다는 젊은이들에게 사회를 물려주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본연의 자세인 구치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지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애국시민 여러분, 강민구 씨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소생을 이것으로 사회를 마치고 물러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연간에 몇 번 올라오다가 일이 갑자기 많이 커졌습니다. 커져서 갑자기 진행을 맡았는데요. 여기 오시는 그 애국 시민들, 애국 국민들, 그리고 선생님들 뵈니까 힘이 불끈불끈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손상래 교수님 흉내 내는 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흉내 한번 해볼까요?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비슷했습니까? 물론 손상래 교수님 나오면 못 따라가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이 애국의 열정을 받아서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여사부터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여사는 대한민국 미래연합 강사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산복더위에 나라 걱정이 여념이 없으셔서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이 전부 다 같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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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렸을 때 새마을 노래 기억하시죠?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새마을을 가꾸세. 그렇죠? 우리가 정말 낙후되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절에 초가집을 개량하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특명을 내려가지고 초가집을 개량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지붕 개량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으로 지체 없이 지붕 개량을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농업 환경, 마을 환경은 지게 지고 다니면서 농사 일을 했어야 됐고 우마차를 겨우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마을길을 넓히자라고 하는 공동마을 사업을 통해서 마을길을 넓히게 되면서 농로가 넓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포장도로가 되어져서 오늘날 차도가 되는 그런 역사의 초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저 북한 쪽에는 산이라는 산은 모두가 민둥산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도 대부분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왜 그러냐? 땔감이 없으니까 전부 배에다가 땔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민둥산이어서 산사태가 나게 되고 산사태는 농업을 망치게 되고 또 주거 환경을 훼손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림 녹화 사업을 대통령 등용으로 내려서 지금 오늘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는 산림 녹화 되어져 있는 국가, 푸른 국가 건설을 완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또한 산업 경제를 위해서는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동기관을 시켜서 경부고속도로를 설계하도록 지시했고 설계한 내용 중에서 주민 생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은 직접 체크해서 당신 지시에 의해서 설계를 바꾸고 시공 방법을 바꾸고 해서 오늘날 같은 훌륭한 경부고속도로를 이뤘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동맹 역할을 하면서 서울 부산을 오고 가면서 모든
수출, 산업을 현대화, 근대화, 세계화를 이루는 그런 조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실 근면 검소를 생활 신조로 삼게 해서 심지어 청소년들에게 제가 자랄 때 4.17 세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방노체. 그래서 4.17 활동은 시골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개척정신을 불어넣는 그런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도 교육을 해봤는데 유휴지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는 땅을 학생들, 어린 청년들이 개척해서 그곳에 콩을 심고 깨를 심고 이것을 판매해서 청소년들 기금으로 활용하고 그것이 장학금으로까지 활용하는 그런 길도 열어주는 청소년들에게 비전이 있는 그런 시대를 교육했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DJ와 YS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나를 죽이고 해라 라고 들어놓아서 국가의 정찰이 안내를 방해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거기는 좌파들이 동조해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서 수많은 인력이 직원들이 몰래 파무장들이 이런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도 저들 좌파들 세계 속에서 그 사상으로 뿌리박게 하는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놈들이 지금 누굽니까? 현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주사파 아닙니까? 주사파는 뭡니까? 김일성 중세 사상을 공부하고 추종하는 세력 말이었습니까? 이놈들을 속칭해서 뭐라고 해요? 빨갱이냐, 빨갱이 공산주의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이 공산주의
제가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 우리 MC분들 쭉 붙어봤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오셨고요. 아마도 우리 그 주최측에서 추산을 한 5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촛불 방식이 되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촛불 방식으로 100만입니다, 100만! 정말 이 뜨거운 열정이 젊은 제 가슴에 꽂혀서 나무나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저희 강사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부는 주사파 정부입니다. 그렇죠? 주사파 정부는 주사파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주사파는 빨갱이 소리 들어도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여기서 구호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주사파 정부 물러나라! 주사파 정부 물러나라! 주사파 정부 물러나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매일 MC를 보는 자리라 제가 지금 많이 긴장됩니다. 좀 선천적인 있어도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공중회 강구별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국공중회장 강문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충성!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이 애국과 함께 나왔는데 왜 그렇게 가시면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울먹으셨죠? 여러분, 모든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 무죄로 추정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청구병원에서 구치소로 이송할 때 이불에 뚫뚫 말아가지고 이송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인권 정권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인권을 부르짖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면목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증거 인멸의 우려 없습니다. 모두의 우려도 없지요.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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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대 사회자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사회자가 등극하는 걸 보니까 우리 집회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7월 29일 가장 더운 피서의 피크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피서가지 않고 죽어가지 않고 여기에 나온 걸 보면 이 태극기 집회는 앞으로도 잘 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어제 밤 11시 41분에 북한이 장안거리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려 고도 3,700km, 날아가는 거리는 1,000km. 제대로 각도를 정하고 발사했으면 샌프란시스코 안쪽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공할 미사일을 다시 선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새벽 1시에 NSC를 소집하고 1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드 배치 2기 내놓고 4기 남은 거 다시 배치할 수 있도록 미군과 협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안보에 관해서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작 끊을 것이지, 진작 내리를 갖다 놓을 것이지, 발에 불이 붙어야, 사건이 일어나야, 일이 발생하고야 사드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사드 배치 완성하여 안보구멍 막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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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보는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대처하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절 때에 일본의 침략을 미리미리 방대했더라면 우리가 임진왜란의 7년 동안 고통을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조대왕이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침략한다는 소문을 듣고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파견됐던 통신사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사 황윤기는 일본이 반드시 조선을 침략할 것이므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부사 김성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할 만한 위인이 못됩니다. 그러니 전쟁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조정은 부사 김성일의 말을 듣고 전쟁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을 우리가 당했습니까?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우리 조선 백성들은 일본군의 말발굽안에서 7년 동안 온갖 고통과 수고를 다 당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안보는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사건이 터지고 준비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핵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술핵 배치를 갖다 놨습니까? 그것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사드 배치를 완성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의 핵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안보가 뚫어져도 크게 뻥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 뻥 뚫린 그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한미 군사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미 군사 동맹은 어떤 조력을 말하느냐? 일단 유사시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략해 들어오면 미군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69만 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5개의 항모 전단이 한반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괌에 있는 그 B-1B, 가동할 만한 폭격기 B-1B, 그것이 한국에 전진 배치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전혀 방비가 없는 상태로 전작권 환수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여러분?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전작권 환수를 손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을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고 나서 환수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작권 환수는 절대로 급하게 서두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완성하고, 사드 배치 완성하고, 사드 배치 완성하고, 안보구멍 막아내라, 안보구멍 막아내라, 전작권 환수 서두르지 마라, 전작권 환수 서두르지 마라. 사드 배치는 완성하고 전작권 환수는
감사합니다. 무섭습니다. 시커먼 분들이 올라오셨는데요. 저는 특전사 이러면 굉장히 무서운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뵈니까 동네 형님이네요. 동네 형님. 자, 우리 오늘 특전사 고국동지회에서 심폐소생술 시범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전사 멸공 특임대로 참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사로 참석합니다. 체력, 교육, 단결! 바로 반갑습니다. 아마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에서 오늘 저에게 심폐소생술을 애국 시민들한테 교육시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지난 11월, 3월 10일, 5월 9일 얼마나 열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오늘 열받으시면 뭐가 증상이 고혈압이 발생됩니다. 고혈압이 발생됐기 때문에 아마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여러분들은 절대 돌아가지 마시라고, 돌아가셔도 심폐소생술에서 회상을 시켜갖고 종북 작발이 척결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하고 오늘 교육을 시키라고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맞죠? 심폐소생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폐소생술은 폐와 심장이 갑자기 멈춰졌을 때 인위적으로 심장을 압박을 주어서 심장을 펌프질을 해갖고 혈액을 뇌에 공급시켜서 산소를 공급해 뇌사 상태에 빠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은 하나의 일종의 기술입니다. 그럼 여기 조그마한 사회자 어디 계십니까? 사회자 지금 하나 사회자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 사회자가 심장이 왼쪽에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자, 오늘 여기 애국 시민들은 내 심장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회자님, 유두선 가로로 교관, 애니를 한번 들어주세요. 유두선 직선, 목에 들어가면 멍 한번 만져보십시오. 속 들어간 부분이 있죠. 흉골에서 가슴으로 명치로 쭉 내려오시면 딱딱하게 받치는 검상돌기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의 정확히 주먹이 내 심장이 있는, 오늘은 여러분 교육받으신 다음에 정확하게 내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대부분 왼쪽에 있다고 하시는 거는 심장이, 보통 성인이 심장이 한 250g 정도 됩니다. 250g 주먹만한 크기인데, 주먹만한 크기가 좌측 늑골로 3번, 5번 사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심장이 왼쪽으로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서부터 정확하게 심장은 자기 가슴 정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럼 심폐소생,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어요.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이 의식 확인을 합니다. 교관, 의식 확인. 자, 양쪽에, 자, 이럴 때, 이때 교관이 의식 확인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식 확인을 할 때 손으로 가볍게 쇄골, 어깨뼈 인어를 양쪽을 괜찮아요? 의식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구조 요청이 들어갑니다. 당신이 일부에 신고해 주십시오. 자, 지금 교관이, 제가 오겠습니다. 교관이 특정인을 지금 여기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119에 신고해 주시면 아무도 안 오십니다. 이때는 구조자가 빨간 티 입은 사모님 119에 신고 좀 해주셔서 서로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갖고 119에 신고하고, 그리고 바로 구조 요청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갖다 달라고 하셨는데 시청, 지하철, 대형 관공서 유통센터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구조 요청하고 바로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라는 거는 가슴이 호흡을 하는지 느끼고 숨을 쉬는지. 네. 자, 목 한번 여기 경동맥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경동맥. 예, 팔짝팔짝 뜁니까? 경동맥이? 경동맥 안 뛰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경동맥이 안 뛰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럼 경동맥 요 과정을 10초 안에 하고 바로 아까 내 심장이 어디다고 했죠? 흉부 압박점. 흉부 압박점 뭘로냐? 자, 팔을 한번 쭉 뻗어보세요. 쭉 뻗어보세요. 쭉 뻗어보시면 바로 요 부위 손꿈치를 아까 흉부 압박점의 심장 위에다 정확하게 갖다 놓습니다. 그럼 몇 번을 누르냐? 깊이는 5에서 6cm 정도 눌립니다. 5에서 6cm. 그럼 이때 오른손 왼손 관계없이 편한 손을 갖다 놓으시고 깍지를 끼시기 바랍니다. 앞에 교관들 보이시나요? 깍지를 끼신 다음에 5에서 6cm 정도로 30대 2, 30번을 누르고 2번을 인공호흡을 하는 겁니다. 한번 교관들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시범을 보였습니다. 의식하기서부터 구조 요청, 흉부 압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관 실시. 여보세요. 좀 해주십시오. 대원문 앞에 환자 발생했습니다. 거기 AD 모자 좀 갖다 주세요. 지하철역에 AD가 있으니까 AD 좀 갖다 주세요. AD 좀 갖다 주십시오. 요 과정을 스캔할 때 10초 안에 오셔야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의식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흉부 압박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에, 둘에, 셋에, 넷에, 다섯에, 여섯에, 일곱에, 여덟에, 아홉에, 열에,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 이때 2회는 30대 2, 30대 2 두 번을 인공호흡을 하는데 계속 흉부 압박을 실시합니다. 언제까지 있느냐? 흉부 압박을 아까 뭐라고 해서 구조 요청할 때 119에 신고 좀 해주셔야 했죠. 그럼 119라든가 응급처치사가 올 때까지 또는 교대자가 있을 때 교대할 때까지 언제 멈추느냐? 그 119 응급처치사가 왔다든가 또는 내가 이걸 계속하다가 내가 구조자가 죽겠다. 그럴 때는 바로 멈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보통 뇌출혈이나 뇌경색 골든타임 시간이 몇 시간이나 걸려요? 아시분? 뇌출혈,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골든타임이 몇 시간입니까? 예. 지금 제가 뇌출혈, 뇌경색을 골든타임은 보통 3시간입니다. 3시간인데 심정지 환자는 얼마나 촉박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폐와 심장이 멈췄다고 했을 때는 바로 4분입니다. 골든타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어르신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지금 읍면동에 가시면 그 무더위 쉼터라고 있죠. 각 무더위 쉼터에 보시면 에어컨 그 찬 냉 음료수라든가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안 좋다. 모든 병에는 사전 징후가 나타납니다. 사전 징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체한 듯한 그런 느낌이라든가 흉통, 즉 가슴이 찢어지는 쪼이는 식으로 그렇게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어깨, 목, 턱으로 오는데 반대로 턱, 목, 어깨 흉통이 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48%가 여기 여성 애국 시민 중에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여성분들은 48%가 이 증세를 못 느낍니다. 못 느끼면 어떻게 사전 증거가 어떻게 나왔더냐, 갑자기 감기 몸살같이 나른하고 피곤하고 주방에서 뭐 식기 하나 들려도 묵 이렇게 떨구고 이럴 때는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교관 둘이서 한번 조금 아까 인공호흡을 심폐소생을 하되 요번에 자동심장 충격기 거정 직접 갖다 붙이는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양진 교관. 예. 여기 이까지 옮기세요. 이까지. 자, 구조의 청소 좀 다시 해주세요. 환자 발생했습니다. 여기 대학문 앞에 환자 발생 AD 좀 갖다 주세요. AD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AD를 보게 되면 요 해치를 열고 뚜껑을 열고 나면 이렇게 부착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왼쪽 허리하고 어깨. 이게 이제 구형이고요. 신형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 해치대로 요 부착을 갖다가 왼쪽에 부착물을 끼고 왼쪽에 대시고 요거는 왼쪽 어깨에다 댑니다. 요 상태에서 여기 빨간불 보이시죠? 여기 온오프 여기 이게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 패드 부착 위치를 확인하여 부착하십시오. 멀리 떨어지십시오. 이때 멀리 떨어지는 건 환자 손에 내가 손을 걷어있으면 전기 충격을 했을 때 이 전기가 심장을 관통해야 되는데 구조자한테 감전이 됩니다. 감전이 되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요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5000볼트라는 그 전기가 일시적인 전기 충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흉부 압박을 시행하십시오. 이게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이 리듬대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마다 약간 틀린데 매뉴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데 이때 환자를 구조자가 항상 얼굴을 쳐다보면서 흉부 압박을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딱 두 분만 신청하겠습니다. 애국시민 한번 자신있게 올라와서 심폐소생술을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만 올라오세요. 두 분만. 하실 분 계시나요? 두 분만 올라오십시오. 두 분만. 예. 한 번 더 올라오세요. 한 분 더 없으세요? 예. 한 분 더? 한 분 더 없으세요? 예, 그냥 한 번으로 하시죠. 예. 자, 한 번.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119 구조대장 출신입니다. 예, 시작하세요. 자, 잠깐만. 이 선생님이 지금 흉부 압박을 하시는데 지금 자세가 보면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이때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한쪽 늑골이 타나갑니다. 타나가기 때문에 이때 조금 엉덩이를 드시면 수직이 됩니다. 팔이 수직된 상태에서 5에서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예, 앞으로 세우세요. 예, 이 팔이 환자 몸하고 수직이 되게 5에서 6cm 정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 인공호흡을 해주셔야죠. 예. 근데 2015년 미국 심장합회 매뉴얼을 이 지금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하는데 이 환자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2015년도에서부터 이 환자의 어떤 환자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흉부 압박만 계속해도 동일한 효과가 있더라 해서 계속 흉부 압박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임리법. 오늘 딱 두 가지만, 성인 심폐 소생술하고 기도 폐쇄, 요것만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교육시키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 먹다가 갑자기 이제 연세 드시면서 기도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아마 종종 주변에서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기도 폐쇄에 대해서 한번 교육시켜 보겠습니다. 자, 기도 폐쇄. 예, 환자 발생. 예. 자, 꾸준해 주세요. 목에 인절미가 걸려가지고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 제스처로서 머리를 갖다가 저한테 끄떡끄떡거렸죠. 이게 도와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이 환자의 뒤편으로 가가지고 그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가슴은 명치 있는 데 됩니다. 명치 있는 데 되고, 견관절, 어깨선에 견관절을 갖다가 5번을 구타를 합니다.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왔을 때에는 다시 왼쪽 다리를 가운데 두고, 여기 봐도 명치 있죠. 명치에다 대가지고 5번을 끌어올립니다. 그럼 제가 한번 우리 사회자님 갖고 직접 기도 폐쇄됐을 때 환자 발생하면 환자 다리 사이에 발을 놓고 내 손을 환자 배꼽 있는 데 갖다 댑니다. 배꼽 있는 데 갖다 댄 상태에서 그대로 주먹을 쥐습니다. 그대로 틉니다. 들어가고 반대 손이 이 내 반대 팔목을 잡고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면 이게 5번 했을 때 그 기도 폐쇄되가 이물질이 목에서 튀어나온 되는 그런 발생입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고생해주신 우리 특전사 구곡동주의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Oh